오늘은 2024년 울산 부동산 전망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심플합니다. 24년부터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항상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15년 이상 해온 저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큰 전망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울산은 24년부터는 왜 조금 지금보다는 좋아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울산 전체의 이제 가격 흐름이고요. 울산 전체의 가격 흐름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올랐고, 또 이번 폭락장에서 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울산에 또 폭락장이 있었던 적이 언제가 있냐면 요 시기. 2017, 18, 19년 시기가 많이 빠졌죠.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빠지게 되고,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연 정화 작용처럼 그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 정도가 적정,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적정 가치인데, 이 이하로 빠졌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적정 수준 회복 폭만큼은 내가 실현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요 장에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요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올랐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덜 올랐고 현재도 또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움직임이 있다면, 특정 신호가 있다면 좀 상승 전환으로 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의 이제 15년치 정도를 보시면 이제 평균이 6.1이고요. 지금은 이제 5.9라서 평균보다 조금 저평가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못 보셨다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15년치 보면 여전히 좀 많이 고평가고요. 부산도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한 13% 정도 고평가입니다. 한 15년치 이래 보면 조금 고평가고요. 이제 대구는 적정 수준 왔습니다. 대구는 적정 수준 왔는데 공급량이 너무 많죠. 대구는 적정 수준인데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 공급을 이겨낼 초과 수요가 있어야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올 여름에는 조금 반등을 했었고요. 다시 50년 만기 대출 축소, 특례 보금자리 이론 축소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락 전환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대전도 올랐던 반면 울산은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대출 규제를 축소시키기 전에 23년 9월, 23년 10월 일부 이제 조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다가 이제 대출 규제를 다시 축소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단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요. 이 저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이 26% 고평가, 부산 13% 고평가, 대구 적정, 인천 4% 고평가. 자,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세종시까지 해서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2%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남이 마이너스 8%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이나 진주 이런 데도 괜찮죠. 자, 울산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 창원과 울산은 부산의 우측 날개, 좌측 날개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은 반등한 반면 울산은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제 어느 타이밍이 오면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공급량이 되게 작습니다. 자, 울산에 와서 수요 입주를 보겠습니다. 울산은 뭐 아니면 요거를 봅시다. 20년 공급량 작았고 21년 작았고 22년 작았어요. 23년이 많았고 24, 25, 26, 27이 다 작습니다. 네. 그리고 1000세대 이상 공급되는 데가 범서읍의 울산 다운 A 2A-9 블럭 신혼희망타운만 25년 6월에 1000세대가 넘고
그렇다 할 대단지가 잘 없어요. 예. 특히나 울산은 이제 남구, 중구 쪽에 공급량이 중요한데 이런 큰 폭풍은 조금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제 결국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너무 작아버리면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수요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24년부터는 공급이 작기 때문에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현재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전세가율이 울산 평균 70.8%거든요. 근데 현재 68.3%니까 약간 전세가율이 좀 더 받쳐주면 좋겠다. 그러면 전세가 먼저 오르면서 무난한 이제 회복장을 보일 때가 울산에 올바른 이제 반등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울산에 매물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울산으로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자, 울산으로 가서 자, 울산의 핵심지의 매물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 남구부터 봐야 되겠죠. 울산 남구. 자, 울산 남구에 공업탑 기준으로 좌측에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랑 이런 데 보겠습니다. 자, 이걸 왜 보냐면 자, 동일 매물 묻고요. 동일 매물 묻고 이걸 왜 보냐? 자, 울산의 대표 단지들이 전세가 굉장히 귀해요. 전세가 지금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 그냥 찍은 겁니다. 600세대 600세대 중에서 매매가 42건, 전세가 11건. 매매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적정한 수준. 근데 전세가 되게 작아요. 전세가 2건. 전세가 굉장히 이제 작다. 또 보겠습니다. 전세 2건, 매매 20건.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문수로 두산 위브더 제니스. 매매 14건, 전세 4건. 이런 식으로 전세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중구도 되게 작은데 여기는 센트리지.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울산 중구로 오면 번영로 센트리지 때문에 중구는 조금 아직까지 전세가 쌓여 있는데 센트리지를 보시면 자 2625세대 중에 이제 매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19건, 전세가 53건. 전세도 이제 꽤 많이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다른 아파트들 보면 전세가 작습니다. 복산 아이파크 전세 4건, 서안 이다운 전세 없고 월세 2건, 2단지 전세 1건. 자, 그 다음에 약사동에 가서 약사 더샵 전세 3건. 네. 그 다음에 약사동 삼성내면 1건. 그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볼까요? 혁신도시로 와서 울산 6억 푸르지오 전세 3건. 세대수 900세대 중에 전세 3건이고요. 우정 혁신도시 푸르지오. 자, 세대수 478세대 중에 전세 2건입니다. 전세 2건. 자, 이번에는 송정지구의 이제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송정지구의 신도시로 가보면 일단 대장급부터 봐야 되겠죠. 울산 송정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보면 이제 단지가 1162세대 중에 매매가 65건, 전세가 13건입니다. 밑에 송정 지웰 푸르지오 전세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정지구 제일풍경채 전세 4건입니다.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전화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전화까지 돌려보고 직접 부동산 방문까지 하면 현장 분위기를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울산이 지금부터 벌써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향후에 공급량도 적다. 그러면 우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전세가 오르면 언젠가는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울산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울산으로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심리를 한번 볼까요? 울산의 매수 우위지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공급량을 빼고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리 자체는 매수. 자, 이게 이제
요거는 매도 매수 합쳐서 나오는 거고요.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원래는 23년 9월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빠졌죠. 예. 그래도 한 27. 요게 매수 우위 지수가 제가 항상 좀 설명드린 게 강의 때 이게 조금 특급 비기처럼 설명드리는데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상이면 집중을 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는 이제 매수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매도자는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미래의 공급량이 작고 미분양 한번 볼까요? 미분양을 한번 보니까 울산의 미분양이 현재는 미분양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빠졌어요. 다시 부동산 지인에서 미분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양 한번 보면 자, 요거 헷갈리니까 심리는 지우겠습니다. 자, 울산의 미분양을 보면 이제 요거죠. 많이 쌓였다가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쌓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24년부터는 공급량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신축 남아있는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기축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좀 기회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산다면 당연히 이제 남구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중구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북구 이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울주군이나 동구는 그 구군 내에서 대장급 위주로 보셔야 되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약간 남구, 중구, 북구 중에서 좀 대장급으로 갈아타기에 좋은 시기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보다는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하락장이 오면 상급지와 하급지의 이 가격 갭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상급지부터 오르면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갭차가 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하는 걸 보고 갈아타기를 하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경기가 또 좋은 내 집 마련하기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저는 지금 갈아타기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자라면 현재는 지금 전세가가 조금 아직 전세 시세가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세부터 이제 반등하는 걸 보면서 투자자라면 이제 갭 투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대구라든지 부산은 아직까지는 분양권을 먼저 보다가 갭 투자로 넘어가야 되고 대구는 갭 투자 넘어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울산은 이제 신축 공급도 이제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좌우로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20, 21, 22, 24, 25, 26, 27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갭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장이 오고 있다. 단 뭐가 받쳐줘야 된다? 전세가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기축 아파트의 갭 투자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